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최신 사건 위주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지금 현재 2018년 6월 19일 기준으로요,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올라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저는 17일 일요일이었죠. 17일날 저희 제보해주시는 기자님께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이틀 정도를 하고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이 사건은 결론이 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너무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는 이야기라서 저도 많은 이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을 같이 하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18년 6월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말입니다. 저에게 작년을 놓고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영학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고준희 양 사건도 있었고요. 물론 이런 사건 말고도 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상황들을 확인해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었는데, 2018년에 또 한 번 또 끔찍한 일이 한 번 더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날짜로 따지면 아직도 수색 중이고 결론도 나와 있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결론을 말해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은 이 사건, 정말 의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너무 많은 궁금증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컨텐츠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갖는 의문점들,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에 알려져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상황 전개가 앞뒤가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고 난 뒤 주변에 제보해 주시는 분들, 기자분들에게 그분들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다시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완성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전남 강진입니다.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딸아이가 돌아오지 않지? 딸은 오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핸드폰도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던 거죠. 되게 불안한 마음에 딸 친구에게 주변에 연락을 다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딸이 어디에 갔는지를 아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2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누구 만나러 간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알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바로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도 갖고 있었고, 강아지 개죠. 정확히는 개 200마리를 키우면서 식용 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양집, 영양탕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 51세 김모 씨였던 겁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머니도 처음엔 어느 정도 안도를 한 뒤에 행적을 분명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나? 알고 있겠지? 라는 생각에 김 씨에게 전화를 바로 합니다. 근데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일단 김 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한번 가보시게 된 겁니다. 거기서 만나게 된 김 씨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 거죠. 혹시 우리 딸 못 봤어요? 우리 딸은 어딨어? 만났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에, 만나긴 했는데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에 안 들어왔어요? 라는 이야기에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럼 일단 최종적으로 봤을 때 만나고 데려다 줬고 그 이후에 생긴 문제, 그러면 그게 집에 오다 와서 문제가 생긴 건가? 근데 이 이야기만 듣기에는 너무 뭔가 석연찮은 점, 마지막까지 봤던 사람이기도 한데, 그리고 뭔가 좀 불길한 느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머니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김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시게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은
6월 16일 밤 11시 8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CCTV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초인종을 무시한 채 뒷문으로 도주를 합니다.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도주했다, 도망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려주기 위해 뛰어간 건 아니니까 만나지도 못했고요. 그렇게 11시 8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소식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마지막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 씨입니다. 실종은 16일 오후 2시쯤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실종 신고는 이게 확인이 끝나고 17일 새벽 12시 57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느낌 너무 이상하다. 도망간다. 곧바로 경찰은 12시 58분 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일 수 있는 김 씨의 집으로 17일 새벽 1시 15분 도착해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집 근처부터 CCTV부터 내부까지 모든 걸 확인했던 거죠.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 아버지의 친구이자 가족과 굉장히 잘 알고 지내고 있던 유력한 용의자 김모 씨는 17일 새벽 6시 17분 강진에 자신의 영양탕 가게 근처에 있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목을 맨 채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어떠한 유서도 없고 타살의 흔적 없이 자살의 형태로 확인됐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내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진행됐고 현재 그게 16일부터 17일까지 넘어가서 17일 새벽 6시에 시신이 발견됐고 그렇게 이 일이 커지게 됐던 거죠. 단순하게 처음엔 가출이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가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해져 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다 놓고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보게 될 건데 모든 범죄는 두 가지로 분류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성의 범죄인 건지 우발성의 범죄인 건지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따 마지막에는 계획과 우발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할 건데요. 이걸 얘기하기 전 몇 가지 이상한 흔적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 이야기를 총 집합을 하고 계획적일 땐 이런 거였다. 우발적이었을 땐 이런 것이었다. 좀 가능성을 열어보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한 흔적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흔적 중에 하나인데요. 실종 전 친구하고 SNS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메시지죠. 나이는 16세, 만 16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고요. 친구에게 뭐라고 보냈냐면 아버지 친구, 김모 씨죠. 아버지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해남 방면으로 이동해. 진짜 더워. 강진 쪽인데 이제 만나서 해남 쪽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2시경이었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하나 잡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 친구라고 얘기한 건 자살한 김 씨가 맞습니다. 김 씨 51세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이 둘이 만나야 될 목적인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너무 친한 사이다 보니까 그냥 장난감 사줄게, 아니면 뭐 가방 사줄게, 옷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불러낼 목적 자체, 이 둘이 만나게 된 계기는 아르바이트라는 것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걸 좀 깊게 생각해보고 아까 어머니가 얘기했던 진술을 합쳐보면 이 아르바이트는 굉장히 단기적 아르바이트입니다. 실종된 날 자체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갔을 때 집에 데려다 줬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2시에 하고 뭐 몇 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는 되게 단기적 아르바이트.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죠. 아저씨 가기가 너무 바쁜데, 아저씨가 아는 데가 너무 바쁜데 오늘 하루만 뭐 알바생이 펑크내서 그러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얼마 정도 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긴 아르바이트의 개념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토요일만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게 아마 요 정도에선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16일 2시경에 그 문자를 친구가 보낸 뒤 4시 24분입니다. 4시 24분 해남이 아니고요. 강진군 도안면에서 핸드폰이 꺼집니다. 집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요. 이게 강진 자체가 완전 땅끝에 있고요. 해남 옆쪽에 있는데 약간 U자형으로 이렇게 가운데 바다가 있고 둘러싸여 있는 것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는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안면, 야산이 있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핸드폰 신호가 끊기게 됐던 거죠. 그럼 2시부터 그 다음에 4시 42분 사이였던 겁니다. 추측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싶었고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2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만나러 나갔다? 4시 24분에 핸드폰이 꺼졌다. 과연 정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걸까에 대한 부분이 하나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다시 한번 다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CTV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흔적 두 번째 CCTV입니다.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첫 번째 CCTV는 어머니가 가서 벨을 누르니까 김씨는 도망을 쳤습니다. 김씨가 도망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머니와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였겠죠. 아니면 적어도 집에 데려다줬어 라는 말 자체가 거짓일 확률에 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무언가 숨기기 위해서 도주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드는 게 없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이라면 현재 김씨가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자살을 한 상태까지 갔다라는 건 뭔가 심경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라고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차량은 바로 김씨의 에쿠스 차량입니다. 김씨는 이 차량을 가지고 도안면에 2시간 넘게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가지가 합쳐집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건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부터 2시간 넘게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핸드폰이 꺼졌다는 건 2시쯤 만나서 한 20분 정도의 텀이 있었고 도안면으로 진입을 했고 도안면에서 2시간이 있다가 차량이 나오게 된 겁니다.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전부 다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마을 주민분들도 한 가지 증언을 주셨는데 이 차량이 어떤 분 논앞에 주차되어 있던 겁니다. 옆길은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거 내 논앞인데 누가 차 세웠지? 라는 생각에 원래 대부분 마을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소유의 땅 쪽에 이제 낯선 차량이 있으면 뭔가 하고 보시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진행했던 컨텐츠에서 깊게 산 쪽으로 화성 쪽으로 들어갔던 사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 차를 잠깐 세워놨을 때요, 거기에 계신 주민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보고 가신 것처럼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 그게 뭔 차가 있나 싶어서 안에 사람이 자나 싶어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차가 썬텐이 너무 심해서 안에 내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즉 정확한 건 김씨는 차량을 가지고 태우고 난 뒤 한 20분의 텀을 두고 20분은 사실 여기 갔다고 보는 게 맞겠지만 이쪽으로 진입을 한 뒤 아르바이트 가게를 간 게 아니라 차를 야산 옆에 세워놓은 뒤 그 다음 2시간 뒤에 차량을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관점은 이겁니다. 나오는 차량을 찍었습니다. 이 차량 안에 지금 현재 실종된 그 여고생이 타고 있을지 아니면 여고생은 지금 여기 타고 있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은 들어갈 땐 같이 갔겠지만 나올 때 같이 나왔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게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휴대전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통화나 문자에 대한 송수신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경찰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용의자가 김씨다. 그리고 김씨가 불러내서 사건을 친 거겠지라고 예측을 했는데 김씨의 핸드폰과 그리고 지금 실종된
그 여고생의 핸드폰 사이에는 문자 통화의 송수신 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복구 의뢰까지 진행을 했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망 전에 행적을 조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시신을 먼저 찾아야 되거나 만약 실종된 거고 사망했다면 시신을 찾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신호가 끊긴 지금 이 도안면의 야산 쪽을 지금 미친 듯이 수색을 하고 있는 거고 나와봐야 확인된다라는 부분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도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용의자인 김씨랑 여고생이랑 어떤 방식으로 그럼 둘이 연락을 취했을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통신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까 그럼 남는 부분은 뭐밖에 없냐면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것, 네, 페이스북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 아니라 뭐 우리도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인지를 지금 수사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자체에 대한 기록 내역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행적이 좀 의심이 갑니다. 16일 당일 이렇게 차를 끌고 집에 들어왔던 용의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세차를 합니다. 물론 세차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평상시 같으면 산에 들어갔다 나와서 더러워져서 씻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 여고생이 같이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면 아마도 안에 흔적을 없애기 위했다라는 게 더 느낌이 강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안에 물건에 대한 부분인데 따로 흔적에 대한 물건이 확인된 게 없었습니다. 차 안에 머리카락이 몇 개 나왔을 뿐인데요. 그 머리카락에 대한 정밀감식에 대한 부분을 확인은 했지만 정밀감식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확실하게 사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 피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수사를 할 때 지문 검사도 하고 다른 머리카락 검사도 하지만 루미놀 반응에 대해서는 검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루미놀 반응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즉 흔적이 안 나왔다는 얘기고 차량 안에서 무언가 피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없는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피는 없다인 거죠. 그리고 이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여섯 번째 이야기는 블랙박스가 전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있는 정황 증거를 다 보면 말이죠.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같이 이동을 해서 들어갔다까지도 확률이 크고요. 들어가서 차량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내부에서 일이 있었을 때 피가 나왔던 정도는 아니었다까지 생각을 해보는 게 하나.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문제가 생겼고 신을 실제로 만약에 사망을 일으킨 거라면 돌아가신 거라면 야산에 둔 건지 아니면 같이 타고 나온 건지 만약에 살아있는 상태여서 어디가 납치됐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데리고 와서 어디에다 감금을 한 건지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틀째 수색 중입니다. 경찰은 500여 명의 탐지견 그리고 헬기 2대 특수구조대 같은 걸 동원해서 현재 찾아보고 있습니다. 열감지도 하고 있는 거죠. 최첨단으로 계속적으로 확인해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흔적이 있을까. 하지만 생사는 불투명한 상태고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색 반경을 점점점 아직 산이 넓기 때문에 다 한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점점 넓히다 보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의문점에 남아있는 부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조금 깊게 가져가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문점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이 우발적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적인 것 같으십니까? 견해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목적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한 목적은 아르바이트였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을 때 뭔가 계획성의 범죄를 띠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전적인 목적. 두 번째, 예를 들면 성범죄 관련일 수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을 띄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 두 번째, 우발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발적이라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태워서 데려가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하게 되었고, 우발적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뒤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여러 견해 중에 하나라서 저희하고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발적 범죄일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발적이었다라는 기준이면 아르바이트라는 허울 좋은 포장을 하나 해놓고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서 아르바이트 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2시에서 2시 20분, 2시 반경까지 아마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 이동을 해서 이 차 안에서 야산 옆에 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있다가 차만 다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피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이라면 아마도 아르바이트라는 걸 목적으로 해서 데려갔다가 우발적인 마음에, 대부분 우발적이면 성범죄일 확률이 크다 보니까요. 아니면 갑자기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었다면 우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범죄여서 뭔가 상대방을 화가 나게 해서 때린 부분이다,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가 나거나 구타를 한 흔적 때문에 피가 나거나 아니면 루미놀 반응에서 혈액이 나온다거나 이런 반응까지 확인이 되는 것, 아니면 차 안에 있는 머리카락, DNA 같은 게 좀 더 많이 나와 있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계획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느낌적으로 봤을 땐 가까운 부분에 나온다라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발적인 범죄에서 서로 연락이 없었다라고 보는 건 좀 이상한데, 계획적인 범죄에선 서로 연락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예를 들자면 저희들끼리의 생각입니다. 아르바이트, 내 가게는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 아르바이트 가게에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볼래? 그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사장님, 즉 다시 얘기하면 연락한 사람이 꼭 김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 대한 문제는 정확한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범주를 좀 넓혔을 때 단독범인지와 아니면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넓혀서 본 겁니다. 왜냐면 계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발적인 걸 공범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아마도 타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계획적이라는 범죄 안에서 뭔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단독범이었냐 아니면 계획, 공범이 있었던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범이 만약에 있었다라는 부분이라면 따로 연락했고 따로 움직였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이 공범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전제 조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목적이 되게 애매해요. 원한 관계라고 얘기하기도 너무 이상하고,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나? 이 두 분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는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였지만 약간의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변의 얘기에 따르면 금전적인 약간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쪽에 대한 얘기. 하지만 그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갑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은 김씨입니다. 왜냐면 김씨는 재력이 좀 있거든요.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제대로 진행을 해보고 있다라고 경찰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공범 부분에서 뭐가 금전적인 문제가 가기에는 갑의 위치에서 얘기한다는 게 사채가 아니고 진짜 보복 협박이 아닌 이상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다 보니 공범에 대한 부분의 가능성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적인 범행으로서 목적을 가진 채 이런 일을 저질렀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모든 틀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가 무엇일까?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정말 친구를 소개해줘서 어느 좀 바빠서 잠깐이라도 하는 그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긴 게 아닌 아르바이트,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러 가는 공간 자체가 다른 곳, 야산 쪽, 다른 면이 있는, 야산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생긴 범죄.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안에 있는 금전적인 문제들. 그리고 재산의 위치상 약간 김씨가 더 위에 있었다라는 부분까지.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다 열어봤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들 중에는 이쪽이지 않을까에 대한 게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미친 사람이 한 행동, 진짜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아니면 진짜 뭐 성적으로 약간 이상한 사람이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말이 되기 좀 힘든 사건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떠한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용의자이자 목격자인 김씨는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의 수와 여러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발적이다 보기엔 좀 어렵고 계획적이라고 봐도 공범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혼자서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렇게 해서 자살했고 유서 없이 자살했다는 존재 조건 하에 이 사람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차량 내부에 있는 것까지 말이죠. 누구도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실종된 여고생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더 관심 있고 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불길한 느낌이 맞지 않길 바라보겠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김씨가 단독 범행일 때 전제 조건은 이제 여고생하고 연락하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겉으로 드러날 때 서로 연락한 게 없잖아요. 서로 연락하는 방법은. 그러면 서로 어떻게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었다라는 걸 김씨는 머릿속에 알고 있었고, 자기를 만난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라는 걸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하겠지 라는 믿음.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겠지. 그건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어요. 애가 원래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얘기 안 하겠지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이가 친구하고 연락을 하다가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죠. 나 아르바이트하러 누구 만나러 가 라고 이미 그걸 보내버린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김씨는. 근데 이 김씨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야산에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이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서 집에 와서 차량을 세차를 하고,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왔을 때 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차를 세차를 해놓고 집에 대기하는데 엄마가 또 왔을 때, 아니 애가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하던데? 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정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자기가 몰랐던 거. 그러니까 내 얘기가 왜 나오지? 내가 여기서 얘기가 나올 흔적이 없을 텐데? 나하고 전화통화도 안 했고 나하고 따로 카톡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라는 걸 알지? 친구랑 연락을 했구나. 친구한테 나를 만난다고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압박감. 왜냐면 자살을 원래 하려고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뭐 이런 블랙박스도 다 지워버리고 뭐 자기 증거인멸하고 차 세차까지 했다라는 건 자기는 죽으려고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정보가 나와버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고, 자기가 잡힐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져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완전 범죄를 꿈꿨던 느낌이 강해서 계획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계획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불러내서 무슨 목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경우에서의 목적 중에 이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고, 그건 이미 이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예요. 그렇게 보는 게 저희하고 같이 이제 해주시는 분들의 최종적 결론이었어요. 이럴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래서